팔자의 천간 길이의 조합, 배합 이걸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격국의 자평전의 격국의 입장에서는 글자들의 그 배합이라든지 조합, 희기 이런 거를 특별하게 구분하지 않고 흔히 말하는 그 흉신하고 길신, 사흉신, 사길신 이거를 가지고 일단 구분을 했는데 팔자를 보는 그 또 다른 이론이나 또 다른 관법 중에 크게 맥을 형성을 하고 있는 게 자연의 입법에 근거한 그 공통보감, 난강망이라고도 합니다. 그쪽의 내용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각각의 천간들이, 그러니까 천이라고 하는 거는 드러난 자리고, 그렇죠? 동하는 자리고, 뭔가 이렇게 같은 얘기죠. 두드러진 그런 그 에너지의 현상들을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일간도 천간에 있잖아요, 그렇죠? 지지에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천간에, 그러니까 일간을 포함한 천간의 구성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게 뭐 일간 포함해서 이제 음양이 있을 거고, 음양이 있을 거고, 오행이 있을 거고, 그렇죠? 오행이 있을 거고, 이 오행의 각각을 구분을 하면 10행이 되겠죠. 10행, 뭐 10성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각 글자들끼리 긴밀하고 뭔가 상호 반응을 하고 친밀하고 좋아하는 그러한 글자의 배합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관점이 격국에서 얘기하는 희귀신의 분류하고 조금 결을 또 달리합니다. 달리. 이렇게 해서 이거 이제 팔자 속간법이라고도 하고 중국에서 투파라고도 하고 명징파라고도 하는데 한때는 이렇게 동양 삼국에서 약간 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러니까 그냥 팔자를 딱 열어보면 그냥 성간에 있는 글자의 배합을 구성을 가지고 기륭을 금방금방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월지에서 올라오는 격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근데 그 근원을 이렇게 따져 들어가다 보면 그러니까 팔자를 이렇게 자연법의 이치에 맞게끔 이렇게 이론을 전개한 것이 궁통보감이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원천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이제 물상론으로 전개할 때라든지 또 그 팔자의 어떤 우열이나 등급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분한다든지 가미를 한다든지 이럴 때 글자끼리의 조합들 이런 거를 이제 살펴보시면 좋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도 그 자평에서도 아니면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 칠사를 놓고 보면 칠사를 이렇게 놓고 보면 다 일간을 극하는 에너지죠. 그러니까 동일한 이런 그 음량이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예를 들면 간목이 경금을 만나거나 이건 이제 위에 천간에 칠살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신월의 간목이 되면 칠살 격이 된단 말이죠. 자, 예를 들면 을목이 신금을 만나거나 또 그 을목이 유금을 만나거나 이것도 똑같이 칠살격이란 얘기야. 칠살격인데 음양간의 속성상 양간은 칠살에 좀 대항 능력이 있다. 칠살을 그렇게 꺼려하거나 힘들어하지 않는다. 이건 이제 간목을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제 왜냐면 뭐 예를 들어 신중에 임수라고 하는 그죠? 금생수 수생목 하려고 하는 나를 금극목하기도 하지만 은연중에 암암리에
극처에 절처에 가서 일간을 생하려고 하는 이거를 절처봉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예를 들면 병화일간이 해수를 본다든지 경금일간이 사화를 본다든지 이런 게 다 마찬가지죠. 이게 해수를 봐도 본래는 이게 그 12운성으로는 절지고, 그렇죠? 절지고 또 생극으로 보면은 극이고, 극이고 이런 형태여서 칠사할 편관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안에 간목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들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렇죠? 해수는 병화한테는 천을귀인의 역할을 하고 해중의 임수는 뭐 강의상형의 역할을 작용을 하고 이래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일간하고 조금 친화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화도 마찬가지죠. 사중에 병화가 양대양으로 일간을 바로 극하려고 하는 이런 에너지지만 전체로 보면 이 사화는 사유축에 금운동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금이 생겨나는 자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오행의 생극으로 보면 화극 금하는 에너지지만 그 운동성이라든지 내면에 내재하고 있는 인자의 속성을 보면 금을 싹 틔우려고 하는 에너지의 시작점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팔자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봐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걸 극으로 봐야 되냐, 생으로 봐야 되냐. 왜냐하면 장생이기도 하고 극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팔자에 놓여져 있는 상황, 위치라든지 세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때는 극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렇죠? 생의 작용력이 있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양간들이 칠사를 봤을 때예요. 칠사를 봤을 때. 그런데 음간들은 그런 에너지가 없죠. 이렇게 신중에 뭐 절처봉생하거나 그냥 신중에 임수 같은 이런 에너지가 있어서 힘들기도 하고 좀 타협점, 절축점도 생기기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양면성이 아니고 그대로 자르는 거예요. 그대로. 이걸 그래서 니전체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꽃나무에 전지가위를 대가지고 완전히 꽃을 잘라버리는 형국 같다. 그러니까 일간이 양간이냐 음간이냐에 따라서 음일간들은 칠살에 더욱 예민하거나 민감한 그런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향이나 속성들이 있을 수가 있고 단 반대로 보면 상관에 대해서는 을정이신계가 상관에 대해서는 음일간들은 양일간보다는 상관을 반겨하고 즐겨하는 성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을목이 상관을 보면 병화인데 정화는 식신이잖아요. 그렇죠? 정화가 식신인데 정화는 식신은 사길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물상적인 을목이 가지고 있는 자체 성향이나 속성적인 측면으로 보면 병화는 낮의 광명의 화이고 좀 더 화려하고 넓고 확산적이고 범위가 이렇게 펼쳐 있는 이런 모습들이 어때요? 높이 떠가지고 있는 모습이 화의 모습인 거고 정화는 비록 식신의 모습이지만 어때요? 이렇게 집약적이고 집중적이고 제한적이고 또 음화라고 하는 거는 밤의 꽃이란 말이에요. 밤의 꽃. 그러니까 이 을목이 자기의 실상이나 존재감을 식상을 통해 가지고 드러내는데 비록 성향적으로는 십성적으로는 상관이 뭔가 이렇게 흉신, 기신, 흉신에 해당이 되지만 훨씬 을목 자체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은 확장성이나 범용성이 을목이 병화를 보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정화보다. 이런 것들은 명리를 천간구조로 해서 또 아니면 일간 대비 아니면 다른 그 중심점 대비로 해서 서로 간의 조합관계를 다르게 보는 측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평진전에 나오는 거는 도식적인 거지. 이를테면 그냥 뭐 음양간이라든지 이런 거에 구분이나 이런 거 없이 이렇게 전체 십성으로만 생극제화, 뭐 생비제극설 이런 것만 구분하는 거고 여기서 천간의 희기의 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그러한 십성도 고려를 하면서
이면적인 에너지의 어떤 그 상승작용, 또 접합작용,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조로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살피는데 이게 이제 다른 타관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이것이 일간으로 그런 구조로 놓여져 있다라고 하면 일간 주변에 연간이든 월간이든 시간이든 어떤 글자들로 배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이를테면 만약에 성격이 됐다. 격이 만약에 격으로 봐서 성격명이다. 그렇지 않은 명이다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일간이 좋아하는 그러한 속성으로 해서 조합이 되면 그 팔자의 뭐 질이라고 할까 어떤 격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더 순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거는 일단 팔자를 딱 열어서 일간이 필요한 글자들, 꼭 봐야 될 글자들을 가지고 쓴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만약에 식상을 쓰든지 아니면 관성을 쓰든지 그거를 일간 본연의 내밀한 속성하고 이를테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라는 거지. 즐겨하는 일, 이렇게 뭔가 갈등이나 이런 게 없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 게 아닌데 만약에 성격이 됐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내가 진짜 어떻게 뭐 피치 못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고 내 본질적인 내면의 성향이나 속성은 그게 아닌데도 주위에 주어져 있는 환경이나 여건 때문에 그걸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하는 거예요. 구분하는 거. 그래서 일간과 월지와의 각각의 관계를 따라서 격용이나 상신 같은 것들이 정해지는데 십천간의 음양간의 속성에 따라서 이렇게 각각의 친소 관계들이 정해진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이거를 그 기문에서도 그렇고 이거를 용어로 천간에 100개의 조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10개고 10개니까 10개니까 100개의 조합이 나와요. 요거 각각으로 또 표현하는 명칭들이 두세 개씩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다 합성을 하면 한 200~300개에서 300~400개까지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게 사자 성어까지는 아니고 사원절구 같은 형태로 해서 그런 형태의 에너지 속성을 표현을 해 놓은 거지. 그거를 이제 거기다 정리를 해 놓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갑이 갑을 만나면 어떻고 갑이 을을 만나면 어떻고 우리가 명리 용어에서 유명한 얘기들 뭐 이렇게 을이 갑을 만나면 이렇게 등락의 갑이다.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러면 갑이 병을 만나면 뭐고 병이 또 갑을 만나면 뭐가 되고 이런 거. 뭐 비조실열, 비조부열, 뭐 갑목유림, 갑이 3개 나오면 갑목유삼 뭐 이런 것들이 그러한 각각의 유불리들이 천간에서 비견이 같이 겹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을을이 겹치면 복음잡초가 되는 거고 정적이 겹치면 양화위험이 되는 거고 이렇게 뭐 그러니까 각각이 그냥 비견하면 그런데 갑갑 뭐 예를 들면 비견 보면 갑갑에서부터 쭉 개개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안 좋은 것들이 을 같은 경우는 비견인데 갑갑이 비견으로 놓이는 명조보다 을의 그런 명조들이 더 이렇게 좀 로우 그레이드로 친단 말이지. 같은 비견들의 도움이나 같은 비견들의 어떤 폐해라고 하더라도 갑갑이 놓인 경우보다는 이런 것들은 뭐냐면 그냥 격으로만 보거나 십성으로만 보면 그러한 구조나 관계성들이 구분이 잘 안 돼. 병병이 모이는 거를 우리가 복음홍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태양은 천공에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광명이 2개가 있어가지고 서로 눈부셔가지고서 어때요? 서로 눈멀게 하는 그러니까 병화가 만나서 폐해를 끼치는 거하고 정화가 만나서 정화는 양화위험, 음화기 때문에 불은 횃불이 별빛이 어떤 등대불이 모이면 모일수록 더 어때요? 빛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 밝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지. 이게 다 자연의 이치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르지. 그냥 이거를 구분을 안 하면 똑같이 그냥
비견인데, 을을도 비견이고 병병도 비견이고 정종. 그럼 이게 갑은 양간인데 양간에 병병에 모이는 거 여기는 그래도 물론 여기도 갑갑하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아니 표현해. 깝깝스럽다. 있지만 이게 다르지. 아니 이걸 공부하지 않으면 이거를 어떻게 구분을 하겠냐라는 거야. 똑같이 그냥 비견이다 십성으로 보면. 근데 을은 칡넝쿨이 등나무 넝쿨이 서로 뭉쳐가지고 햇빛도 차단하고 뭐 서로 못 자라게 막 이렇게 얽히설키하는 그런 형국인 거예요. 아무리 을목을 내가 잘 쓴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형태가 있다라는 거지. 예, 다른 정화는 그렇게 보는 거 아닌 거예요. 정화는 비록 신왕명이나 이렇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거 쇠이불간하지만 왕이불렬이라고 했어. 정화는 암만 강해도 그 불빛이 양화같이 폭발성이가 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여도 그 피해가 덜하다라는 얘기지. 이런 부분들을 십천간을 일간 중심으로 아니면 타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100가지의 형태들을 유불리들을 쭉 이렇게 구분을 했고, 이거를 적천수에서는 이걸 존신이나 진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꼭 일간이 필요한 글자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병화가 임수를 보거나 신금이 임수를 보면 이 속성상 태양은 높은 곳에서 만유를 비치고 사방을 광명으로 공정하게 공평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드러내게 하고 사물을 결실하고 익히려고 하는 성향을 갖기 때문에 이 병화의 천중지 태양이 그 존엄이나 위엄을 드러내고 이렇게 어떤 발현시키려면 임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임수. 그래서 이거를 강위상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예. 이런 조합들. 아니 그러면 십성 이 격으로 보면 이거 칠살인데 칠살을 좋아한다고? 이렇게 있고 천간에 있으면 드러나게, 지지에 있으면 신중의 임수로 있든 뭔가 이렇게 해중의 임수로 있든 있으면 내 장에서 내재적으로 이때 이런 글자들을 일간이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직접 쓰고, 일간이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어때요? 그걸 제화하거나 조절해서 쓰고. 이런 게 병화일간이 임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귀함의 격이 정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병화일간이 있으면 천간지지 어디에 간에 임수 한번 딱 찾아보는 거지. 아, 그럼 이 사람은 자기 존엄이나 자기 가치나 존재감을 그래도 세상에 설파하고 드러내면서, 즉 자기 몫은 하면서 살 수는 있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격하고 조금 다른 거죠, 그렇죠? 임수라고 할 자가 어딘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임수를 만약에 임수의 세력이 세가지고 힘들다라고 하더라도 임수가 있고 봐야 되는 거야. 있고. 임수가 아니고 개수로 쓸 수도 있겠죠, 그렇죠? 개수로 쓰면 이거를 자, 그냥 물상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태양은 천공에 하늘에 떠 있고 임수는 흘러가는 큰 강물이나 모여있는 대해수, 큰 바다라 보는 거예요. 태양하고 강물하고 바닷물이 만날 일이 없다라는 거지. 근데 개수는 빗물이 되고 대기를 왔다 갔다 하는 수증기도 되고 이렇게 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때요? 태양을 가린다라는 거야. 그럼 태양은 빛나야 되는데 이 비구름의 안개비에 쌀려 이렇게 가로막혀 가지고 어때요? 태양이 잘 빛나지 못하겠잖아요, 그렇죠? 이걸 흑운 차일이라 그래. 그래서 만약에 그 관성을 잘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개수의 폐해가 어때요? 더 강해질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육신에 대비해 가지고 병화일간 여명이 임수가 아니고 개수로 관성을 쓴다. 관성을 쓰긴 하는 거예요. 물론 정관이지. 십성으로는 긍정적인 거예요. 정관이니까 안정된 관이잖아. 정해진 규범적인 모범적인 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한 일을 남자가 쓰면 그러한 일을 한다라는 거지. 근데 병화의 본래 속성은 100% 발현되는 건 아닌 거야. 개수에 의해서 병화의 쓰임이 이렇게 한정되기 때문에. 아니 병화는 천지사망으로 동에서부터 서로 이렇게 다니면서 다 자기가 다 간섭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어디만 딱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렇게 직업으로 쓸 수는 있지. 그런데 임수를 만나는 것보다는 병화의 원래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속성이 100% 잘 발현되거나 드러나는 건 아니다. 자, 이건 어때요? 이거는
격국의 입장으로 보는 거하고 물상으로 입장으로 보는 거하고 또 다른 측면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충돌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를 내가 팔자를 볼 때 어떻게 여하이 잘 이렇게 조율하고 조절해가지고 팔자에 녹여서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내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 이렇게 천간의 희귀조합을 보는 거고. 근데 만약에 우선순위를 본다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국을 먼저 보는 거예요. 내가 임수가 있어도 폐격이 됐어. 합격이 됐어. 내가 그런 웅지를 가지고 내가 그렇게 엄청난 이런 재능이 있고 이래도 쓰임이 없다라는 거야. 그렇죠? 비록 내가 뭔가 정관으로 이렇게 돼 있어도 그럼 이 사람은 정관 쓰는 일에 정관에 뭐 공직을 하든 안정적 일을 하든 뭘 하든 그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든 뭘 하든 그 일자리는 있다라는 얘기지. 정리되시죠? 이거 처음에 이런 거 정리 안 하고 공부하고 막 이 공부했다 저 공부했다 하면 막 혼란스러워. 이게 맞다라는 얘기, 저게 맞다라는 얘기. 이런 얘기를 해놓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제가 이런 것들 정리해 놓은 게 경불론 같은 거예요. 그거 이렇게 정리할 때 이런 부분의 어떤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몇 시간 전에 뭐 이렇게 외격 같은 거, 별격 같은 거 이렇게 보기도 했지만 그런 격보다는 이런 일반적인 그렇죠? 정격이나 내격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더더욱 많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목화토금수 오행의 무슨 차이요? 오행의 속성 차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뚜렷해요. 갑에서부터 개까지가 천간에 어떤 글자들을 먼저 보고 그러면 그 글자들의 생극에 따라 가지고 십성이 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십성에 의해서 또 격이 형성이 되고 이랬을 때 그 사람이 남들보다 좀 우월하게 또 이렇게 그 차등적으로 뭐 부기라든지 이런 복이라든지 이런 거를 누릴 수 있는 이렇게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갑병무경임은 대체적으로 쭉 보면 이렇게 관살의 극, 칠살로 극을 받는 것을 조합을 반기고 을정이신계는 이렇게 설, 그러니까 극하고 설하고가 다른 거예요. 설하고가 뭐 예를 들어서 음일간이 뭐 칠살격인데 뭔가 이렇게 성격이 되려면 뭐 이렇게 식상이 되겠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이제 어떤 상관으로 성격이 된다든지 아니면 상관생재명인데 식상생재명인데 음일간이었다라고 하면 식신보다도 상관으로 해서 격이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거 이제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명리서에는 여기서 명리서는 다른 데에서는 이런 용어가 안 나옵니다. 자평전에도 안 나오고 궁토부합에도 안 나오고 그런데 그 적천수에는 이런 그 진신, 존신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존귀한 신, 진짜 반대로 가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가신이라고 얘기하는데 뭔가 이런 쪽으로 해서 그게 팔자에서 이루어졌다. 만약 격국론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성격이 됐다라고 하면 그 팔자가 좋은 팔자다. 이렇게 이제 그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간의 특성이 이제 드러나서 보통은 이렇게 두 글자 가지고 양자간의 조합을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세 글자들이 모여서 그 의미가 더 활성화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경하고 정하고 갑이 이루어지면 이거를 벽갑인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갑목일간이 보고 정하고 경을 봤어요. 그러니까 지지는 뭐 여러 가지 많이 월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칠살이고 이거는 상관이잖아요, 그렇죠? 상관이면 이런 구조가 예를 들어서 상관 대살에서 살을 조절해서 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경금이 그냥 오면 일간을 딱 벌목하고 치고 들어오는데 경금을 정화로 이렇게 조절하고 달구고 조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화된 평관이라는 얘기지, 그렇죠? 조절된 평관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거를 벽갑인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벽갑인정. 아니면 정화일관 있으면 인성으로 그렇죠? 인성으로 생하는데 이거는 재성이 되는 거죠.